안녕하세요. 랭킹스톡입니다. 2021년도에 또 갈 종목, 갈 산업군이 뭐가 있을지 좀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. 뭐 또 증권사 리포트 중에 OLED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어요. 그 중에 OLED 중에 이제 특히 노트북이 이제 패널들이 전부 다 OLED로 이제 바뀔 것이다. 이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OLED 그 장비, 소재, OLED 관련된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거기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건데, 지금 OLED 노트북에서 OLED를 쓰는 게 사실 2021년도잖아요, 지금. 어느 정도 조금 오긴 왔습니다. 어느 정도 쭉긴 왔는데, 이게 노트북 패널 출하량이고요. 여기가. 지금 여기가 OLED 노트북 패널 출하량입니다. 약 한 40% 정도 수준으로 왔나 보네요.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말 2021년도 되면 이제 포워드죠. 이제 예측 건데, 전부 다 이제 노트북 패널이 OLED로 바뀔 것이다. 이런 이제 그래프가 있고요. 자, 요거 이제 사실 OLED는 여태까지 생각을 해보면 TV에서는 많이 썼습니다. TV에서는 OLED, LCD 이게 막 했는데, 여태까지 제가 OLED 얘기가 계속 나와도 사실 선뜻 이게 투자로 연결되는 스토리를 찾기 어려웠던 게, TV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매장 가셔서 OLED랑 LCD TV 한번 보셨을 거예요. 보시면은 화질 차이가 나죠. 조금 나긴 하는데 사실 각자 보면 요새 LCD도 너무 좋아가지고 LCD 화질도 너무 좋습니다. 제 눈에는 그래요. 뭐 물론 제 눈이 막눈일 수도 있는데, 하지만 이제 가격 차이는 엄청나죠. LCD랑 OLED TV랑 아직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. 그러면 TV에서는 사실 이제 대형 패널이죠. LCD, LED는, TV는. 대형 패널에서는 아직도 OLED를 살 이유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계속 들어서 OLED 계속 이제 신산업, 성장산업 쪽에서 계속 소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선뜻 손이 나가진 않았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이 리포트, 증권사 리포트의 전망은 뭐냐면, 이제 이게 노트북 이런 거에 이제 에 들어갈 거다. 이제 OLED가 다 들어갈 거다. 노트북 하고 이제 그 아이패드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올 거 있다가, 아이패드 이제 뭐 스마트워치, 핸드폰은 이미 다 좀 들어가고 있고요. 이런 거에 이제 전부 다 또 OLED가 다 탑재가 될 거다 이러면서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OLED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,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말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TV는 전원을 항상 연결해 놓잖아요. 그리고 화질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. 그래서 그냥 전원이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LCD 써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근데 이제 이 OLED로 이제 넘어오면, 노트북에 만약에 OLED 패널이 들어오면 장점들이 몇 가지가 생기죠. 이 화질이 더 좋아지고요. 명암비라고 하죠. 화질 차이를 딱 보면 확실하게 OLED가 더 좋기는 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일단 LCD만 보고 있으면 사실 잘 몰라요. LCD만 보고 있으면 LCD도 충분히 쓸만하니까. 근데 OLED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, 영화 한 편 보신 분들은 다시 LCD로 넘어오기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. 아무튼 화질이 좋다. 그리고 초경량이다. 이 초경량인 이유는 또 뭐냐면, 이거 있잖아요. 이거 LCD하고 OLED 구조 차이인데, 여기를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LCD입니다. LCD는 뒤에 여기 큼지막한, 여기 이게 뭐가 달려 있냐면 백라이트가 달려 있어요. 차이가 뭐냐면, LCD는 자체로 발광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빛을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뒤에서 이제 LED 같은 걸로 이게 빛을 내는 이게 소자들이 이제 더 이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연히 무겁습니다. 일단 무겁습니다. 근데 OLED는 구조가 자체 발광이잖아요. 자체 발광 소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얇고 가볍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초경량, 아무래도 초경량이면 요새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다 가벼운 거 좋아하잖아요. 당연히
LCD 대신 OLED를 쓸 이유가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빠른 응답 속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, 빠른 응답 속도는 사실 이제 요게 좋은 게 뭐냐면은, 뭐 응답 속도가 빠르면은 요런 거 차이가 있대요. 영상이랑 이런 거 볼 때 약간 이 응답 속도가 느리고 이러면은 이런 잔상 같은 게 생긴다고 하나요? 이런 게 이제 좀 더 줄어들 수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OLED 노트북 얘기가 나오는데, 사실 이게 이제 게이밍 노트북 얘기 나오죠. 이제 게이밍 모니터는 아직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그 OLED 패널이 모니터에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은데, 사실 이 빠른 응답 속도는 여기 게이밍 모니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. 게임할 때 주사율이 요새 높죠? 다 뭐 게임할 때는 뭐 60Hz 이런 거보다 144Hz 이상 막 이런 거를 쓴다고 다 하잖아요. 게임할 때 그 움직임이 아무래도 주사율이 높으면 더 이제 그 유저한테 더 잘 그 좀 정확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나 봐요. 아무튼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, 제가 생각했을 땐 또 하나의 이유는 소비 전력,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어, 전력 어, 전력이 민감하죠. 하루 이상 뭐 쓰고 싶고 막 그런데, 아무래도 노트북 같은 경우로 게임이나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몇 시간 안 가잖아요. 그래서 뭐 저전력 중요합니다. 저전력 중요한데, 일단은 소비 전력을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뭐 요게 요 정도 느낌이래요. OLED가 그래도 LCD보다는 조금 소비 전력이 적다. 그럼 아무래도 장점이죠. 아무래도 장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, OLED가 사실 밝은 화면 있잖아요. 하얀색 화면 자체 발광하는 소자들이 전부 다 빛을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경우에는 또 LCD보다 소비 전력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, 항상 뭐 흰 화면만 계속 뭐 보는 건 아닐 거니까, 뭐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OLED가 LCD보다는 소비 전력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저전력 OLED 제품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, 이러한 뭐 고화질, 초경량, 빠른 응답 속도, 저전력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형 TV 말고 뭐 아이패드, OLED 노트북, 뭐 게이밍 모니터 뭐 이런 거에는 충분히 OLED가 들어가면 장점이 될 거다라는 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여요. TV는 사실 설득이 안 됐어요. 제가 설득은 안 됐지만, 이거는 좀 설득이 이제 좀 되려고 해요.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도 있죠. OLED 아이패드 1000만 대 출하 과정 시 스마트폰 4천만 대에서 6천만 대의 출하 효과가 있다. 그러니까 OLED 패널을 가진 그 아이패드나 노트북 하나가 나가면 스마트폰의 거의 뭐 4배에서 6배 효과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으로 하면 뭔가 그래도 설득이 좀 돼 보여요. 그러면서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추천 이제 그 타픽이 덕산 네오룩스, 덕산 텔코피아라 해가지고 소재 업체를 타픽으로 뽑았습니다. 소재 업체를 타픽으로 뽑았고요. 저도 아무래도 장비주보다는 소재 업체가, 이게 그 장비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 LCD 라인이 이미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OLED로 바뀌어도 뭐 거의 뭐 그러니까 좀 이제 다른 게 또 분명히 있겠지만 뭐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LCD 패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, 그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비슷한 공정들이 있으면, 사실 뭐 LCD를 만드나 OLED를 만드나 장비 업체 중에서는 뭐 똔똔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. 이제 LCD에서 OLED 달라지면 쓰는 소자가 달라질 거고 뭐 다 그럴 거니까, 그 달라지는 부분, 그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오면서 그 배터리가 이렇게 쭉 관련 소재가 올라갔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쭉 밸류 체인들을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이런
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. 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, LG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은 다음 영상으로 또 시간이 좀 되면 한번 각각의 그 기업별로 또 한번 밸류에이션도 좀 해보고요.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는 시간도 다음 영상으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